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주중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마무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박헌영과 주세죽 또 김다냐 얘기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20세기 한반도 또는 조선의 최고 치정 스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치정이란 용어를 써가지고 무슨 어그로 끄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치정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 본뜻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뭐 누구 해가지고 스캔들이 많았지만은 정말 이 스캔들이야말로 20세기 최고의 스캔들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들은 1920년대 30년대 일제하에서 활동을 했던 청년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6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자 3인방으로 박헌영, 김다냐, 임원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3인방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주세죽, 그 다음에 고명자, 그리고 허정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관계하고 그 후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위에 남자 3명이 있고 밑에 여성 3명이 있죠. 이 사람들이 3인방입니다. 여기가 박헌영, 이게 김다냐, 이게 임원근. 임원근의 사진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박헌영은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부수상하고 외상을 지냈기 때문에 사진이 많죠. 요 밑에는 주세죽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고명자, 여기 맨 오른쪽이 허정숙입니다. 주세죽하고 허정숙은 1991년까지 북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근데 고명자 사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브라인이 박헌영하고 주세죽 결혼을 했었죠. 그 다음에 김다냐하고 고명자는 정확히 혼인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20년대에 특별한 관계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원근하고 허정숙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요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 박헌영과 김다냐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사이에서 결국은 박헌영이가 체포되니까 죽은 줄 알고, 박헌영이가 일본 경찰한테 체포돼서 죽은 줄 알고 김다냐하고 주세죽이 결혼을 하죠. 예, 이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소위 이제 우파 쪽에서는 고봐라, 젊은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뭐 친구도 배신하고 남편도 배신하고 사랑 놀이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쓰이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이 6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세 여성, 뭐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이 세 여성을 사회주의자 3인방, 여성 3인방이라고 불렀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에 그 세 여자라는 걸로 그 우리나라의 여성 학자들 또는 여성 운동가들이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졌죠. 요 왼쪽이 주세죽이고 가운데가 허정숙이고 그 다음에 고명자입니다. 요건 서울서 찍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세검정 쪽에서 찍지 않았나. 원래 이 사진 전체가 아닙니다. 이 더 배경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은 게 유명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치정이라고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감정,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뭐 질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치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통 멜로하고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무슨 뭐 불륜으로 보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보는데, 치정을 영어로 표현하면 패션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그 사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좀 자세히 알아볼 겸 먼저 박헌영과 주세죽. 박헌영은 1900년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성 고보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경에 소련의 이르쿠츠크에 있던 고려인들이 세운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그건 조선공산당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모스크바의 그 유명한 극동인민대표자 회의,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고 레닌이 그 아시아 극동에 있는 그 대표자들을 모았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운형도 들어가 있고 박헌영 또 김다냐 다 거기에 참가를 하죠. 거기 참가를 해서 레닌을 직접 만납니다. 그 후에 들어와 가지고는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하지요. 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지내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1928년에 주세죽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소련으로 도망을 가죠. 그때 횡단철도 안에서 주세죽이 그 딸인 비비안나를 출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모스크바에 가서 또 공산당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상해에 와서 주세죽과 같이 왔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오는 바람에 그 어린 비비안나는 모스크바에 남겨두고, 그래서 비비안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와서 활동을 하다가 그땐 김다냐도 같이 와서 중국 상해에 와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1933년에 체포됩니다. 그게 뭐 32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체포돼요. 근데 박헌영이가 일본 경찰의 어떤 뭐 추적을 피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주세죽하고 김다냐는 체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되죠. 체포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이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정신병자 이 행세를 해서 풀려나오죠. 그래서 그 풀려나와서 잠적을 하죠. 그래서 지방에 숨어 있다가 해방된 이후에 서울에 나타나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거기에 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반도 공산당의 최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946년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수뇌부 또는 간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9월에 입북을 하죠. 그리고 북한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부수상하고 외상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1953년도에 박헌영은 그 미제의 간첩이다라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체포되고 55년 또는 56년에 처형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하고 주세죽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1924년에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28년엔 소련으로 도망을 갔고 비비안나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돼서 서울 그 한성 또는 경성으로 잡혀왔고, 주세죽은 김다냐하고 소련으로 도망가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박헌영이 그래서 3번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세죽은 1899년생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자기 고향에서 여학교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음악학교도 좀 다니고, 그리고 귀국해서 조선 여성 동우회라, 이게 사회주의 단체죠. 결성하고, 그러니까 조선 사회주의 여성 중심 사회주의 운동의 초창기 멤버죠.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그 창당됐을 적에 거기 이제 당원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박헌영과 함께 1928년에 소련으로 탈출을 하고 다시 그 상해로 박헌영과 돌아왔는데, 박헌영이는 잡히고 김다냐와 같이 이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주세주기가. 그래서 김다냐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낳습니다. 일찍 어렸을 때 죽었지만, 불행하게도 1937년도 스탈린의 대숙청 때 김다냐는 그 일본의 간첩이다 해서 체포를 당하고 1938년도에 그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모스크바에서 주세죽도 남편이 처형당할 적에 체포되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풀렸는데 딸이 있는 모스크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생활을 하다가 1953년도에 딸을 보러 모스크바에 오죠. 그리고 지병으로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에 일제 시기에 그 독립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을 해줘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운의 공산주의자 김다냐입니다. 김다냐는 1901년 경북 김천 출신인데 대구에 나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배제학교를 다녔어요. 이 개성학교하고 배제학교는 기독교 학교죠. 근데 굉장히 그 김다냐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하고 그 지역에서 상해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서 레닌하고 악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년대 다시 조선에 들어서 활동할 때 고명자하고 뭐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은 아주 특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부부다라는 소문이 이제 자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으로 도망을 갔고, 그래서 다시 상해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박헌영이가 잡히니까 다시 모스크바로 도망가서 주세죽과 결혼을 했다, 그 말씀을 했고요. 1938년도에 처형이 됐는데, 주세죽도 비슷한 그 혐의를 받고 카자흐스탄 5년 유형 그걸 받았지만은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1989년도에 복권이 됐습니다, 주세죽은. 근데 김다냐는 복권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이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그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김다냐는 일찍 죽었죠. 40 되기 전에 죽었는데 2005년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고명자는 1904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1924년도에 이제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고명자, 주세죽, 허정숙이 이제 그 여성 사회주의자 3인방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1930년에 체포가 돼요. 근데 재판 결과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친일 활동을 했는데, 이걸 두고 그 사람들은 이 위장 전향을 했다. 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뭐 이게 좌파에서 고명자를 쉴쳐 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향 또는 뭐 변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향을 위장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친일 활동을 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제 좌익 활동을 하죠. 근데 박헌영 파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운형파였어요. 그래서 근로인민당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1948년도에 그 평양에서 남조선 정당 및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제 남한의 그 좌익 인사들이 아주 대거 일단 이제 월북을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뭐 방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거기 참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좌익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고 그 다음에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전쟁 때 이 처형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다냐가 둘이 특수관계였겠지만은 김다냐가 이제 체포를 피해 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가니까 그때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1929년 또는 28년에 김다냐와 이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그 커플이 임원근하고 이제 허정숙이에요. 참 이것도 이 주세죽, 김다냐, 박헌영 스토리처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원근은 1899년도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경성이죠. 설린상고를 다니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상해로 갑니다. 그 후에 또 모스크바 가서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허정숙과 결혼을 해요. 다시 돌아와서 경성에서 활동을 할 적에. 그래서 1928년에 이제 그 체포가 돼서 수용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후에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어떤 중도 노선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될 적에 이승만 정부에서 정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자리를 주겠다 그랬겠죠. 그때 그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는 대구로 피난을 갔고 그때 대구에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근무하던 박정희와 뭐 가끔 술을 마시면서 교분을 쌓았고 1961년에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적엔 그걸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대까지 특별한 활동을 안 하다가 1963년에 죽었습니다. 20년대, 30년대에 활동했던 그 아주 핵심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임원근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살아있을 적에도 별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사후 평가를 해서 가장 일찍 1993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 임원근의 부인이 나중엔 이혼했지만 허정숙입니다. 여러분 허정숙은 아시겠지만은 그 유명한 일제시대 때 변호사 허헌의 딸이죠. 1902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배화여고를 다녔고 그 다음에 상해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서는 그 1924년에 임원근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925년도에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물론 이때 그 동아일보사 뭐 사장이 아버지인 허헌이어서 이게 뭐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뭐 똑똑한 그 당시로서 똑똑한 여성인 건 분명하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문 기자였다 그런 평을 하기도 합니다. 임원근이가 체포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럴 적에 변호사가 아버지인 허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사위를 변호하고 있는데 자기 딸이 자기 사위한테 남편한테 이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죠.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남편은 임원근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허정숙이가 송봉우라는 또 공산주의자랑 동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콜롬비아 그 미국 여행을 하다가 그냥 미국에 남아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좀 수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가 일제의 전쟁,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 공산당에 합류를 합니다. 당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선 의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팔로군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가고, 그때 만난 사람이 연안파의 거두인 최창익입니다. 그래서 최창익과 결혼을 하죠. 요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허정숙도 마찬가지고 최창익도 마찬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창익이가 북한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나가지고 젊은 여성을 만나서 허정숙 보고 이혼하자 그러니까 아유 뭐 해주지 하고 이혼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최창익의 재혼 결혼식에 가서 뭐 축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문화선전성 부장, 그러니까 장관이죠. 그 다음에 보건상도 지냈고, 최고재판소 소장도 지냈고, 정치국, 조선노동당 정치국 비서까지, 그러니까 아주 스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임원근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송봉우 이혼하고 송봉우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신일용이라고 조선일보의 굉장히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신일용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는 최창익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결혼을 뭐 정식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부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4사람이나 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예. 이런 사례가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그걸 가지고 뭐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태가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 허정숙의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허군욱이라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드신 분은 기억하죠. 1930년생인데 언니하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죠. 30년생인데 18살 때인 1948년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아버지 허헌을 따라가지고 월북을 합니다. 뭐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갔겠죠. 월북을 해서 또 이제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나는 도저히 북한서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월남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그러니 이제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 야,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내고, 또 최고 인민회의 뭐 의장도 지내고, 이런 허헌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허헌의 딸이 남편을 데리고 월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더욱 전쟁 때고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가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받으면서 고초를 겪었는데 풀려나오고 난 후에는 59년서부터 KBS에 입사해가지고 1989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그래서 한국 팬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그 60년대에 히트를 쳤던 내가 설 땅은 어디냐 라는 그 자전적 소설을 쓴 허근욱의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보면 자녀가 물론 많이 있지만은 허헌은 남쪽서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남로당 또 당수를 지내다가 북한으로 가고, 허정숙도 이런 스캔들을 뿌리면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 가고 북한으로 입국을 해서 고위직을 하다가 1991년도에 사망을 했고, 이 사망에는 이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상당히 김일성이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헌의 딸 허정숙의 또 동생은 거꾸로 월북했다가 월남을 하고, 이런 이제 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커플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그
그 열정이 넘치는 사랑의 결과, 그래서 치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감옥에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허정숙이가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애를 낳으면서 그 이혼을 해달라 그러니까 임원근이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진짜 썼겠죠.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날 때 감정으론 한평생 이별이란 모를러니 호사한 건 사람 마음 어찌어찌 하노라다. 그대와의 굳은 맹서 모두 다 잃게 됐네. 만날 때 감정으론 한평생 이별이란 모를 것 같더니 사랑으로 만났던 임의 사랑 식어 사라지니 낡은 도덕과 거짓 형식 두 사람을 메어둘 힘 없어라. 감각 없는 손길같이 스스로 무너졌네. 이거 뭐 배신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참 그 애틋한 마음이 그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신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은 허정숙의 이제 평소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조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느냐. 남자들은 여러 여자를 첩으로 두고 술집 여자와도 놀아나면서 왜 여자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느냐. 왜 한 남자만 강요하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성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이 극히 적은 조선 여성에게 사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본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뭐 지금 들어도 엄청난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임원근과 허정숙, 김다냐와 고명자, 그 다음에 박헌영과 주세죽 사이에 있었습니다. 남성 3인방, 여성 3인방이라 그러는데 다 살펴봤지만은 결국 임원근, 김다냐, 주세죽은 대한민국에서도 건국 훈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한 명은 그 6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처형 당한 거죠. 사회주의자로서 계속 남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한 것 같고, 2명은 월북을 했는데 박헌영이는 제2인자까지 됐다가 결국은 간첩 혐의로 처형을 받고, 허정숙이는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주의 운동이 그 뭐 옳으냐 그르냐 그걸 떠나가지고 100년 전에 의식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 행태라 그럴까,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고, 이건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참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스캔들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랑이 열정이 넘치는 사랑이 얽힌 스토리다. 그래서 치정 스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